나이 들면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데.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지. 근데 갑자기 어떻게 술을 끊어야 하지?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면 안 된다. 노년엔 무조건 금주해야 건강하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는 걸까요? 저는 지난 30년간 알코올 대사와 노년 건강을 연구해온 정혜민입니다.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수백 명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데이터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은 무조건 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던 술을 억지로 끊으려고 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에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하루 한두 잔씩 매일 마시는 분보다 일주일에 한 번 과음하는 분이 오히려 간과 혈관에 더 큰 손상을 입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적정한 음주 습관을 유지하면서도 간 수치가 정상이고 혈압이 안정적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술을 완전히 끊었는데도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경우도 봤습니다. 핵심은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올바른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합니다. 딱 5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10년 뒤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법칙들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노년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술과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영호 72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무척 소중히 여기셨어요. 일주일에 2~3번 소주 서너 잔씩 즐기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당장 술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이제 그만 마시라고 걱정했죠. 김 어르신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술을 끊으면 친구들과 만나는 즐거움도 사라질 것 같고, 그렇다고 건강을 해칠 순 없고, 매일 밤 잠이 안 오셨대요. 그러던 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김 어르신께 말씀드린 건 술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3가지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죠. 첫째, 술을 마실 때마다 물을 함께 마시기. 둘째, 절대 빈속에 마시지 않기. 셋째, 일주일에 3번이던 술자리를 일주일에 1번으로 줄이기. 김 어르신은 이 3가지를 2달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던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술을 끊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시는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도 김 어르신처럼 작은 변화만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음주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내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안주 선택법은 간 건강을 지키는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뒤에 나올 회복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노력한 게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음주 법칙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칙들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이니 믿고 따라오세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하루 적정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맥주는 하루 1캔 정도, 소주는 반잔에서 1잔, 와인이라면 1잔 정도가 적정량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는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정도 수준의 음주는 노년층에서 오히려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매일이 아니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마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적정량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철수 72세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저녁 소주 두세 잔씩 드셨어요. 친구들 만나면 더 마시고요. 그러다 보니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제 조언대로 술자리를 일주일에 두세 번 이하로 줄이고 한 번에 한두 잔만 마시도록 바꿨습니다. 석 달 뒤간 수치 검사를 받았는데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신다면 술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상의하셔야 합니다. 약과 알코올이 만나면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평소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복에 술을 마시는 습관 말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해요.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위벽을 통해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간에도 큰 부담이 가요. 국내 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복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간 수치 상승 위험이 2배 반이나 높았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차이죠. 특히 노년층은 위 점막이 약해진 상태라서 공복 음주가 더 해롭습니다. 인천에 사는 박순자 68세님 사연이 기억에 남아요. 이분은 저녁 식사 전에 맥주 한 캔 마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자꾸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권해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식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드시라고요. 그렇게 바꾼 지 2달 만에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음식은 기름진 것보다는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가 좋아요. 두부, 생선, 나물 같은 거요. 이런 음식들이 위벽을 보호하면서 알코올 흡수 속도도 늦춰줍니다. 삼겹살이나 튀김 같은 건 오히려 소화 부담을 늘려서 좋지 않아요. 여러분은 주로 식사 전에 드시나요? 아니면 식사 후에 드시나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세 번째는 물과 함께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술과 물을 함께 마시면 체내 알코올 농도가 희석됩니다. 그러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일본 노년의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술을 마실 때 물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다음날 숙취 지수가 30%나 낮았습니다. 상당한 차이죠. 물은 알코올을 희석할 뿐만 아니라 탈수도 예방해 줍니다. 부산에 사는 김태영 70세님은 술자리마다 이 원칙을 지켰어요. 술 한 잔 마시면 물 반 잔 이상 꼭 마시는 거죠. 처음엔 귀찮다고 느끼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머리도 안 아프고 피로감도 훨씬 덜하고요. 친구들이 신기해하면서 비법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 대신 탄산음료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탄산은 오히려 알코올 흡수를 빠르게 만들어요. 그러니 꼭 생수나 보리차처럼 깨끗한 물을 선택하세요. 얼음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술자리에서 물 여러분은 얼마나 챙겨 드시나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천천히 마시고 간격을 두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세요. 술을 빠르게 자주 마시면 우리 간이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공장인데 쉴 시간 없이 계속 일만 시키면 언젠가 고장나는 거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간이 알코올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48시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틀이에요. 그런데 매일 술을 마시면 간이 회복할 틈이 없어요. 계속 손상만 쌓이는 거죠. 대전에 사는 이영수 75세님은 매일 저녁 한두 잔씩 드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적은 양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피로감이 점점 쌓이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간단했어요. 이틀에 한 번만 드시라고요. 그렇게 바꾸고 한 달쯤 지나니까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술을 마신 날부터 최소 이틀 이상은 쉬세요. 일주일로 따지면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늘만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고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연속으로 며칠씩 술을 드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안주 선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안주가 건강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음식은 간을 보호하고 알코올 분해를 도와줍니다. 반대로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간과 혈관에 해를 끼쳐요. 한국영양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단백질 위주 안주를 선택한 그룹은 석 달 만에 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셨는데도 안주 선택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났어요. 생각보다 안주의 영향이 큰 겁니다. 부산에 사는 김철호 74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술자리만 가면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걸 즐기셨어요.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뱃살이 늘고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제가 생선이나 두부로 바꿔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싱겁다고 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더래요. 그리고 세 달 뒤엔 아침에 느끼던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나물무침, 생선구이, 두부찜 이런 음식들이 술안주로 정말 좋아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반대로 튀김이나 가공식품, 젓갈류는 피하셔야 합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혈압에 악영향을 줘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안주를 즐기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술을 끊지 않아도 간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장에서 술을 마신 다음날 몸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누워서 쉬거나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사실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다음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몸의 회복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수분 보충입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요. 알코올 자체가 이뇨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고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건 탈수 증상이에요. 술 마신 다음날엔 하루에 물을 1리터 반 이상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물뿐만 아니라 미음이나 맑은 국물도 도움이 됩니다. 숙주나물국이나 북어국 같은 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커피나 녹차 같은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는 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수분을 더 빼앗아 가거든요. 속이 쓰릴 때 커피 마시면 안 돼요.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술 마신 다음 날 물 충분히 챙겨 드시나요? 두 번째는 가벼운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마신 다음 날엔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더 무겁습니다. 2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빨리 회복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걷는 겁니다. 햇볕을 쬐면서 걸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숙취 해소에 도움이 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리한 운동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헬스장 가서 땀 빼겠다고 격렬하게 운동하는 분들 계신데 이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줘요. 가볍게 걷는 정도로만 하세요. 술 마신 다음 날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보내시나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숙면은 간의 회복 시간이에요. 술을 마신 날 밤에는 잠을 잘 자기 어렵습니다. 알코올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낮에 보충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안 됩니다. 1시간 이상 자면 밤에 잠을 못 자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낮잠은 오후 3시 전에 자는 게 좋아요. 늦게 자면 저녁 수면에 방해가 돼요. 저녁에는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그러면 몸이 이완되면서 잠들기 쉬워집니다.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은 자기 전에 끄는 게 좋고요. 푸른 빛이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술 마신 다음날 잠은 잘 주무시나요? 네 번째는 야식 피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마시고 나서 출출하다고 야식을 드세요. 라면이나 치킨, 피자 같은 거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술로 이미 지친 위와 간에 다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술 마신 날 밤에 먹는 기름진 음식은 다음날 피로를 2배로 만듭니다. 위는 소화시키느라 힘들고 간은 알코올 분해하느라 바쁜데 거기에 야식까지 처리해야 하니까요. 몸이 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술자리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세요. 2차 가서 더 먹고 마시지 마시고요. 집에 도착하면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쉬는 게 최선입니다. 배가 고프다면 바나나 한 개나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만 드세요. 술 마신 뒤 야식 혹시 아직도 드시나요? 5번째는 흡연과의 동시 습관 끊기입니다. 술자리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술과 담배가 만나면 혈관 손상이 2배로 심해집니다. 각각 따로도 해로운데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로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오릅니다. 거기에 담배까지 피우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져요. 산화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증가하고요.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술자리에서 담배는 멀리 두세요. 친구들이 권해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집니다. 담배 없이도 술자리를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술자리에서 담배 피우는 분 주변에 많으신가요? 이렇게 5가지 회복 습관만 실천해도 간과 혈관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술은 무조건 독이 아니에요. 어떻게 마시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은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시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상식은 이거였습니다. 술은 무조건 해롭다,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된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겁니다. 적정량과 원칙을 지키면서 즐기면 된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술을 잘못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 수치가 높아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20년 후, 30년 후에 간경화나 뇌졸중 같은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 기능이 유지되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건강이 지켜집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술자리도 계속 즐길 수 있고요. 무엇보다 노후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루 적정량을 지키세요. 맥주 한 캔, 소주 한 잔 정도요. 둘째,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반드시 식사와 함께요. 셋째, 술과 물을 함께 마시세요. 한 잔 술, 반 잔 물. 넷째, 천천히 마시고 이틀 이상 간격을 두세요. 다섯째, 안주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가볍게 걷고 충분히 쉬고 야식을 피하고 담배를 멀리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몸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술 한 잔마다 물 한 잔 함께 마시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1년 후 여러분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혈압과 음주 습관의 관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술을 마실 때
어떤 습관을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게 뭔가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